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는 굉장히 이적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주간이고 시즌 말미다 보니까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그리고 한국인 선수들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따로 그 일부의 이야기에 더해서 또 한 선수 이야기 이적설 이야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김민재 선수인데요. 아무래도 바이아웃 조항이 있다라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죠. 네. 저희가 김민재 선수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뭐 스몰 토크를 제외하고는 이적설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영상을 만든 적은 없었거든요. 이강인 선수는 한번 이강인 선수 이야기도 하고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뭐 사실 더 이상 입이 아플 정도로 김민재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너무 많이 설명을 했고, 그래도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김민재 선수는 약간 컴플리트 디펜더라고 요즘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완성형 수비수. 네, 발도 빨라, 빌드업도 잘해, 수비도 잘해, 뭐 롱패스도 잘해, 전진 드리블도 잘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하는 그런 느낌의 수비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당연하게도 이제 많은 빅클럽들이 이제 김민재 선수를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뭐 보여준 퍼포먼스에 비해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나폴리를 우승을 일단 시켰고요. 시켰죠.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뭐 아쉽게 8강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일단 떨어지는 경기 없었고요. 네. 누적으로. 네. 그래서 약간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세리에서 또 베스트에 가까운 뭐 활약 아마도 받지 네. 리그 베스트 11에는 무조건 될 것 같고, 뭐 올해 수비수까지 노려볼 만한 퍼포먼스인데 이거는 뭐 디로렌조한테 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은 거의 세리에에서 탑 클래스 정도의 수비가 됐다는 건 일단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나폴리에서 에이스로 뽑힌 선수가 오시멘, 흡이차 다음에 김민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김민재 선수한테 이제 그 바이아웃이 이제 있다는 얘기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바이아웃이랑은 조금 다른 게 이제 기간 한정 세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김민재 선수한테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딱 2주 동안만 해외리그 특정으로 바이아웃이 발동된다는 조항이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러 얘기가 오가 있어요. 뭐 45m다, 50m다, 아니면은 뭐 특정 클럽한테만 높게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최근 칸나바로의 에이전트이자 스포츠 매니저로 활동을 했었던 엔리코 페델레라는 사람이 김민재의 가변적인 바이아웃 조항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바이아웃이란 게 가변적인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그쵸. 대부분 이제 뭐 국내 리그는 얼마, 뭐 국외 리그는 얼마, 아니면 국내 리그는 없거나 뭐 국외 리그만 있거나 이런 정도만 나뉘지 뭐 팀에 따라 나누는 경우 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뭐 그 방금 말했던 그 페델레의 말에 따르면 바이아웃 가격이 50m 유로, 5천만 유로. 네. 50m 5천만 유로인데 하나로 제가 아까 네이버로 계산해봤을 때는 725억. 뭐 어떤 때는 뭐 700억 조금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봤을 때 725억이라고 적혀 있었고, 사실 근데 뭐 좀 비교적 아쉬운 금액이 비교적 싼 금액이라 하지만 700억이라는 금액이 사실 엄청난 금액이지 않습니까? 뭐 당장 손흥민 선수만 해도 토트넘으로 넘어올 때 400억이었고 아마도 아시아 선수 중에서 제일 높은 이적료를 기록하게 될 텐데, 만약에 이루어지면 뭐 리그 베스트급 활약이라도 할지라도 좀 50m 유로는 사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50만 유로가 이제 싸면 싸고 비싸면 비싼데, 근데 이게 프리미어리그로 옮겨와 보면은 일단 맥과이어가 1,000억이 넘고요. 그렇죠. 할 말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할 말이 없어요. 맥과이어가 1,000억이 넘고요. 근데 이거부터 약간 근데 맥과이어 솔직히 첫 시즌에 잘했다니까. 돈값 했어요. 첫 시즌 그 유로 갈리기 전까지는 소샤르 그 수비에서도 또 핵심이었다. 좀 쉴드 좀 쳐보겠습니다. 또 그거 있잖아요. 그 홍구로운 홍구로운 말고 뻥글랜드 프리미엄. 그게 홍구로운이긴 하죠. 네. 그리고 뭐 이제 포파나 같은 경우도 거의 7천만 파운드에 가까운 또 이적료를 받았고, 그렇기 뭐 때문에 첼시로 가는 선수 아닌가요? 첼시 또 상황이 또 그렇다고 보니까 쉴드 좀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리그 최고 수비수들의 가격에 비교해 갔을 때 저렴하죠. 50M 유로라고 하면은 그 이런 수가 비교했을 때 저렴하다. 그리고 사실 김민재 선수 뭐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팀에 뛰고 있는 오시메 선수의 가격은 이제 그냥 50M이 아니라 지금 100M도 지금 넘는 가격을 기본으로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좀 싸다. 네, 그거에 비해서는 분명히 싸지만 그래도 이제 적은 금액은 아니죠. 네. 적은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적설이 돌고 있는 팀들이 여러 팀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두 팀은 바로 맨체스터의 그 두 팀입니다. 맨유랑 맨시티가 이제 김민재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되게 웃긴 게 어떤 언론사는 맨시티가 선두야. 아니야. 맨유가 선두야. 지금 약간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별다른 변수가 없는 이상 뭐 이적을 하게 된다면 남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적을 하게 된다면 맨유 혹은 맨시티 두 팀으로 이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그래서 좀 두 팀의 상황을 좀 보면서 두 팀 중에 과연 어느 팀이 어울릴지 한번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뭐 먼저 맨유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뭐 맨유의 주전 센터백은 다시 아시다시피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랑 라팔 바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맨유 이적설 얘기 나올 때 과연 김민재가 맨유 갔을 때 몇 옵션일 것이냐. 그래서 그렇죠. 3옵션이 되냐 아니다. 김민재면 1옵션이다. 뭐 네. 이걸로 엄청 싸우거든요. 엄청 싸웠죠. 네, 네. 커뮤니티에서. 네. 그 뭐 사실 라팔 바란이랑 김민재의 커리어를 비교하면 뭐 비교가 안 누구라도 되죠. 한국인도 김민재가 아니라 바란의 손을 들 텐데 그 바란한테 또 치명적인 그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유리몸. 최근에 그렇죠. 또 다쳐서 교체를 했고 이번 직전 경기에도 바란이 선발 복귀했는데 80분에 빼주더라고요. 1대 0이면 사실 그렇게 안심할 상황이 네. 아닌데도 메가에 넣는 거 보면은 터널 감독이 좀 각별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바란이 빠질 때마다 나오는 선수가 뭐 메가이어, 린델로프 이렇게 좀 100% 신뢰할 수 없는 선수들 그런 느낌의 선수들이 출전했는데 뭐 최근에는 린델로프가 굉장히 좀 안정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공중볼에 대한 그 아쉬움이 여전히 존재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믿음을 주면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릴 수 없는 그런 좀 치명적인 약점을 항상 맨유가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역시 좀 마찬가지인데요. 그 맨유 빌드업에 있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사실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볼 주기부터 다르다고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약간 또 왼발 센터백을 고집하는 또 터널 감독 성향과 맞아요. 터널 감독도 이제 오른쪽에 네. 오른발, 네. 왼쪽에 왼발 이거 좀 네.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그래서 루크쇼를 계속 센터백으로 선발로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메가이어랑 린델로프라는 두 명의 센터백이 있음에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뭔가 센터백 로테이션 자원이 그렇게 막 원활하지 않다, 지금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상황인데 만약 김민재가 온다면 사실 김민재가 이번 시즌에 왼쪽으로 또 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김민재가 온다면 두 방향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3옵션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네. 이게 이제 한 1월 월드컵 직전 아니면은 또 맨유가 리버풀한테 7대0으로 졌던 그 경기 직전까지 계속 논쟁이 됐던 주제였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다르다 상황이. 이제는 상황이 좀 달라졌고 김민재가 이렇게 리그 우승도 이끌고 이제 4월쯤 되면서 계속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이상 저는 이제 김민재가 이번 시즌만 두고 봤을 때는 두 센터백보다 훨씬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바람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셨던 부상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아요. 네. 뭐 이 선수가 잘하는 선수라는 거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겠지만 네. 뭐 잘하면 뭐 합니까? 경기를 못 뛰는데. 네. 그리고 부상이 지속되면은 결국 폼이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부상을 당하지 않더라도 뭐 챔피언스리그나 이런 주중 경기가 있는 주간에는 무조건 로테이션을 돌려줘야 될 선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리산드로 마르티네자 같은 경우도 왼발 빌드업이 정말 절대적이고 중요한 건 맞는데 결국 중요 경기 그럴 때 리산드로 마르티네자가 키가 175에서 178 뭐 이 사이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결국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번 시즌에도 시즌 초반에 좀 불안하다가 어느새 안정기를 찾아가면서 그런 상황이 그렇게 막 딱히 노출되진 않았지만 진짜 챔피언스리그 상위 토너먼트 갈수록 그런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리산마를 즉각적으로 선발로 낼 수 있냐? 저는 좀 제가 좀 보수적인 성향이라 그런지 불안하다. 네, 저는 좀 불안해요 항상. 그래서 이제 김민재가 온다면 솔직히 저는 주전 차지할 것 같아요. 둘 중에 누굴 뺄지는 모르겠지만 김민재가 만약에 맨유에 온다? 저는 그냥 주전 경쟁 그렇게 크게 하지 않고 주전을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사람마다 생각 다르니까. 아니면은 뭐 백스리 쓸 수도 있고요. 백스리? 네. 백스리 쓸라나? 근데 터너가 뭐 백스리를 안 쓴 사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야스에서. 제가 맨유에서는 못 본 것 같긴 한데. 맨유에서는 지금 맨유에서 센터백 3명 쓰면은 약간 그건 재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토트넘급? 맨유는 오히려 토트넘과 반대로 백스리를 쓰면 지금은 재앙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건 좀 그런데 뭐 그래도 만약에 이제 김민재가 온다면은 뭐 백스리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저는 어떻게 되든 이 정상급 팀에는 무조건
수비수가 3명 이상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믿을 수 있는 네. 센터백이 3명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3명 있어야 무조건. 된다. 백포 네. 기준으로 봐도. 네. 왜냐면 지금 뭐 대표적으로 맨시티나 아니면은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정도 팀만 봐도 지금 네. 2명만 잘하는 센터백이 없어요. 그렇죠. 다들 이제 2명 센터백에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주전 2명에다가 리디거 정도 이제 포함되어서 굉장히 좋은 활약 네. 펼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뭐 라포르트가 오히려 지금 가장 후순위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네. 아칸지 그다음에 디아스 그리고 아케도 존스톤스 있고. 다 네. 아케까지 해서 네. 다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는 팀,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에서 상위권, 그다음에 리그에서 좀 우승 이렇게 좀 노리는 팀들은 무조건 3명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유 입장에서는 김민재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나폴리처럼 이렇게 정말 노예처럼 뛰지는 않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노예처럼 뛰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네. 것이 이번 시즌에 알았기 때문에 김민재가 경기 네. 끝나고 막 이렇게 주저앉아서 힘들어하는 모습 다들 보셨잖아요. 네. 관리가 어쨌든 필요한 유형입니다. 김민재도. 그리고 이번 시즌에 그렇게 엄청난 경기를 소화하면서 뭐 이제 대표팀 병행 이런 것도 하면서 이제 또 뭐 그렇게 힘들다 은퇴 막 이런 네. 얘기도 나온 게 이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네. 그런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리고 다음 시즌 되면은 아시안컵을 또 김민재가 가야 됩니다. 맞네요. 네, 그래서 꼭 이렇게 주전이 빡빡한 팀, 그러니까 이렇게 빡빡한 팀에 가는 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다음에 뭐 지금 김민재 정도의 실력이 이게 누구한테 밀릴 실력이 아니에요. 밀릴 진짜.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에서 네. 저는 어느 팀을 가도 거의 주전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선수로 선상했다고 보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가 맨유가 마음에 든다면 가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맨유가 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김민재가 딱 보고 맨유 좀 마음에 드는데 가볼까? 그럼 가는 거죠. 거다. 그럼 네. 가는 거죠. 사실 제가 옛날에 언제지? 되게 오래전에 충무위키에서 그 김민재 얘기를 잠깐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솔직히 맨유 오면은 김민재 주전 차지하기 힘들어서 우리 못 맞아요. 네, 그런 얘기 제가 했었어요. 초중반에 했었어요. 네, 제가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상황이 달라졌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아스날이 살리바가 아웃되면서 또 우승 경쟁이 멀어진 감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정상급 센터백이 3명은 있어야 된다. 레알 마드리드도 옛날에 챔스 3연패 할 때쯤에 페페, 라모스, 바란 이렇게 3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뛰었던 걸 생각하면은 믿을 수 있는 센터백이 3명은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걸 위해서라면은 이번 시즌에 맥과이어라든가 린들로프라든가 피존스라든가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만 뭐 이건 사실 맨유의 오랜 문제였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그렇게 된다면 김민재 선수는 뭐 제발 왔으면 좋겠습니다. 맨유 팬 입장에서 좀 불안하거든요. 그 메가이어 나오고 할 때마다 뭐 메가에 대한 그 제가 악감정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나오면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지금 테나가 전술에도 굉장히 어디 네. 가나 잘하는 선수입니다만 네. 전술에도 지금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빌드업 잘하잖아요. 빌드업 잘하고. 네. 사실 뭐 그 다음에 볼 팀이 맨시티인데 사실 맨유나 맨시티나 뭐 비슷한 전술을 쓴다고 봐야 될까요? 어쨌든 지금 같은 결의 전술을 쓰고 같은 결의 있죠. 전술을 쓰는데 사실 지금 맨유 선수단 구성이 터나우에 100% 만족되는 그런 구성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변칙적으로 터나우는 좀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맨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확고하잖아요 전술이. 네. 빌드업을 되게 중시하고 패스워크 중시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변형 3백이라는 전술을 또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또 시대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최근에는 뭐 최근에 라인업을 제가 맨시티의 라인업을 보니까 이제 아케 혹은 아칸지가 왼쪽 풀백 혹은 왼쪽 3백으로 왼쪽 스토퍼 형태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최근에 아케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아칸지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변형 3백 때문이죠. 맨시티는 지금 이제 빌드업을 3-2-4-1 즉 풀백 중 한 명이 중원 싸움에 가담하는 형태로 빌드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레알 마드리드전 경기를 보면은 아칸지, 디아스, 워커 3백에 로드리랑 스톤스를 이렇게 투볼란트로 세워서 활용을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정통적인 포백이 아닌 상황에서 김민재가 자리가 과연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솔직히 그리고 추가적으로 펩의 전술적인 거기에 녹아들으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슈 같은 걸 생각했을 때 김민재가 닭주전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솔직히 닭주전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어렵다는 생각이 조금 저도 들었어요. 그거는 동의합니다. 네. 사실 뭐 펫 전술에 녹아들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꾸준히 있던 얘기고 최근에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지난 시즌에 되게 1,500억 찍고 잊어버렸던 그릴리시가 있고요. 최근에 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첫 시즌에는 굉장히 좋지 않았죠. 네, 전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김민재가 가진 툴이야말로 맨시티 전술에 정말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이 라인을 이제 극단적으로 맨시티가 좀 올리는 전술을 쓰는 팀이잖아요. 네. 근데 이럴 때 따라오는 부담이 바로 뒷공간 노출이에요. 근데 김민재 선수의 주력은 사실 지금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센터백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편에 속하죠. 네, 최상위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고 뭐 토트넘이 비교적 맨시티를 잘 잡았던 이유 역시 이제 역습 상황에서 뒷공간을 되게 잘 공략했기 때문인데 김민재 선수가 만약에 뛴다면 조금 이런 측면에서 되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맨시티 입장에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는 자원이라고 볼 수 있고 이번 시즌에 세리에에서 나폴리가 또 되게 공격적인 전술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나폴리도 엄청 압박도 많이 하고 라인도 진짜 극단적으로 많이 올리고 그쵸.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민재 선수가 있을 때 없을 때 경기력 차이가 엄청 심하게 났었죠. 네, 뭐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냥 이번 주말 경기만 봐도 나폴리가 몬차라는 팀한테 2대0으로 발렸거든요. 맞습니다. 김민재 못 나왔는데 네. 몬차 승격팀입니다. 네. 물론 이제 중위권으로 잘하는 팀이긴 합니다만 이게 승격팀한테 질 정도로 좀 나폴리가 김민재가 빠지면 뭐 그럴 정도로 나폴리 전술의 핵심이고 그 전술의 핵심 중에 하나가 뒷공간 커버였었죠. 네. 그래서 뭐 이번 시즌 사실 맨시티랑 나폴리랑 챔스에서 만나는 거 보고 싶다 이런 말씀도 되게 팬들이 많이 했었는데 그만큼 나폴리도 공격적인 전술을 쓰는 팀인 만큼 맨시티랑 결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에 있어서는 김민재가 어쩌면 적응할 경기가 짧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민재가 이제 맨시티 입장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빌드업이랑 전지대 그리고 컴플리트 디펜더 네. 다 되니까. 네, 다 되니까 뭐 맨시티 공격 전개나 빌드업 시에도 뭐 문제 없이 소화할 수 있는 선수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맨시티도 좀 유력을 한 상황인데 맨시티도 이제 사실 출전하는 대회가 많다 보니까 로테이션을 조금 적극적으로 돌리는 팀이잖아요. 최근 라인업만 돌릴 수밖에 봐도, 없는 팀이죠. 네. 최근 라인업만 봐도 뭐 스톤스랑 디아스가 이렇게 계속 막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어느 선수 한 명은 좀 쉬어가면서 이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뭐 만약에 작주전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한 20경기에서 30경기 정도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팀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일단 맨시티에 갈 때 가장 큰 걸림돌? 문제 아니면은 걱정거리? 의문점, 네. 아니, 걱정거리라고 해야겠죠. 걱정거리는 그냥 펩 전술에 녹아들 수 있냐 처음에 말했지만 그거 하나일 것 같아요. 뭐 일단은 펩 전술이 워낙 다른 팀들과는 다른 특이한 전술이기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익혀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축구랑 또 다른 걸 또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에 적응을 할 수 있느냐. 네. 그다음에 그 적응을 할 수 있다고 좀 맨시티가 펩 감독이 좀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왜냐면 감독이 이제 적응이 됐다 해야지 경기 나설 거니까. 그렇죠. 만약에 혹시나 이제 맨시티에 갔다가 전술에 적응이 안 되면 또 그것도 그냥 선수 본인의 이제 축구적인 실력과는 별개로 그냥 전술 부적응으로 그냥 시간을 날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있긴 한데 근데 그와 더불어서 이 펩이라는 정말 엄청난 감독의 뛰어난 점술에 김민재가 녹아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또 한 단계 발전하는 일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사실 펩의 지도를 받는다는 게 요즘 선수들한테는 되게 영광이라고 많이 말들 하잖아요. 한국 선수가 펩의 지도를 받는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놀라운 사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김민재 선수가 적응력이 되게 빠르다는 걸 또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페예노르트에서도 이적하자마자 잘했고 페네르바체에서도 가자마자 잘했고 나폴리에서도 뭐 가자마자 잘했죠. 적응 기간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또 맨시티의 입장에서는 김민재가 적응을 빨리 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좀 돌이켜 보면 페이노르트와 나폴리의 전술적 컨셉이 굉장히 다른데 뭐 일단 백스리와 백보로 굉장히 다르고 그랬는데도 적응을 한 거 보면은 뭐 그래도 펩 축구에서 얼마나 적응할지는 두고 볼 일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적응력 자체는 선수의 기본적인 그런 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라포르테의 이적 가능성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센터백 한 명을 좀 영입을 해야 된다면 김민재가 바이아웃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 유럽 최고의 그렇죠. 맨시티 입장에서 유럽 최고의 센터백을 영입할 수 있으니까 뭐 맨시티로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이건 뭐 라포르테 대체가 아니라 플러스죠. 사실 라포르테랑 비교했을 때는. 다만 이제 디아스랑 스톤스가 워낙 잘하기 때문에 너무 잘해요. 지금 아까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풋볼 페이스풀이라는 곳에서
세계 최고의 센터백 5명을 뽑았는데 여기에 일단 리산마랑 바라는 없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리산마랑 바라는 없고 5위가 아라우, 4위가 밀리탄, 그리고 3위가 김민재, 그리고 2위가 스톤스, 1위가 디아스. 이렇게. 아, 그럼 메시 지금 1, 2, 3등을 다 1, 2, 가실라는 3등을 다 가실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도 뭐 어쨌든 이 순위가 어떻게 보면은 해외 축구 팬이라면 그리고 네. 전문가라면 좀 이견이 거의 없을 만한 순위로 보이는데 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세 손가락을 모두 보유하는 팀이 될 수도 있다. 아 근데 사실 최근에 뭐 지금 트래블을 노리고 있는 맨시티가 여기서 김민재까지 영입하고 보강이 더 이루어진다면 진짜 어떻게 될지 감도 안 옵니다. 진짜 너무 좀 맨유 팬으로서 무섭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맨유랑 맨시티 얘기해봤는데 뭐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은 주전 경쟁은 약간 맨시티가 조금 더 힘든 상황일 것 같고, 네. 그다음에 팀의 완성도는 좀 맨시티가 높고 네. 이제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네.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 이제 김민재 선수가 10대 때 이제 사실 박지성 선수를 보고 자란 세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지성 맨유 팬일 수도 있다.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다. 박지성 네. 프리미엄이. 이재성 선수도 최근에 계속 PL로 가고 싶다는 것도 이게 박지성 세대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적극적으로 가고 싶어 한 것도 이제 바로 박지성의 영향이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리그가 네. PL이니까 사실 우리나라 팬들한테도 PL로 가는 게 좋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박지성 세대였던 김민재 선수이기 때문에 맨유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좀 높다라기보다는 있다. 네, 그런 장점이 있지만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뭐 일단 주전 경쟁은 맨유가 좀 더 쉬운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냥 김민재 선수의 선택이라고 봐요. 네. 두 구단 모두 뭐 김민재 선수 바이아웃을 못 낼 구단은 아니고, 그렇죠. 뭐 그리고 바이아웃이 오면은 그냥 김민재 선수는 협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팀이 더 김민재를 더 간절히 원하느냐, 네. 그거일 것 같아요. 누가 더 프로젝트를 잘 제시하느냐, 뭐 약간 이런 차이가 그다음에 있을 뭐 수 누가 있겠죠. 더 간절하게 너를 네. 이렇게 쓸 거고 저렇게 쓸 네. 거고 이런 거 잘 설명을 해주냐.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좀 자기를 간절히 원하는 팀이 좀 가서 많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뛰는 게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뭐 이번 시즌처럼 많이 뛰길 바랐습니다. 그렇죠. 그건 혹사니까. 네. 그래서 그럼- 좀 적당히, 네. 적당히 많이. 그 스팔레티 때문에 월드컵에서 그 들어 누운 네,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어쨌든 이번 시즌처럼 너무 많이 뛰어도 좀 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시안컵이 또 있고 이번에 반드시 우승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관리를 받아야 돼요. 관리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적당히 많이 뛰는 팀. 어쨌든 두 팀 모두 그냥 진짜 나폴리처럼 굴릴 일은 없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본인이 원하는 팀 부디 잘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